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풀럼과의 리그컵에서 비주전들을 대거 내보냈다가 발목을 잡힌 토트넘이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다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합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상대는 바로 승격팀 번리입니다. 그러면 번리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9월 2일 밤 11시 번리 홈구장 터프모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승격팀 번리는 챔피언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챔피언십이 맨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46라운드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39라운드 기준 25승 12무 그리고 76점 37점으로 단 2패만 당하면서 시즌 종료까지 7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지었는데요. 이는 챔피언십 역대 최단 경기 승격 확정이었습니다. 번리 감독은 오랜 기간 맨체스터 시티 주장직을 수행했었던 뱅상 콤파니였는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혹독한 시즌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가 어려웠던 건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친정팀인 맨시티와 경기를 가지면서 0대3 대패를 당했고요. 같은 승격팀인 루턴타운하고의 경기는 루턴타운이 이제 홈구장을 조금 수리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에메리 감독 밑에서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에스턴 빌라하고의 홈경기에서도 1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3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 쪽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위안거리 하면은 노팅엄 포레스트하고의 리그컵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승격팀 번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무려 1억 1,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지출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어린 선수들이죠.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레드몬드를 제외하면은 전원 다 25세 이하의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즉 너무 유망주들 영입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번리는 바로 맨시티하고의 개막전에서 만 23세 206일이 선발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는 최연소 선발 라인업이었죠. 심지어 감독 역시도 최연소 감독이었고요. 맨시티 상대로 최연소 감독과 최연소 선수단이 나서다 보니까 0대3 대패를 당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번리는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래 주전 센터백인 요르단 바이어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였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백업 센터백인 에크달까지도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른쪽 풀백인 비티뉴까지도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요. 물론 공격 쪽에서도 자우리와 추를리노프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은 수비 쪽은 핵심 선수가 빠진 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번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수비 쪽 줄부상으로 실점도 많은 데다가 또 이제 경험 부족을 드러내다 보니까 다이어 임대 영입을 제안을 했다라고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에클레셰어가 보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은 토트넘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하죠. 이러한 가운데 그 공교롭게도 4라운드에서 이제 그 토트넘을 만나게 되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브렌트포드하고의 개막전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은 맨유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이어서 이제 본머스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풀럼하고의 리그컵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가운데 승부차기 스코어에서 3대5로 패했는데요. 6대4로 나와 있는 이유는 1대1 스코어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승리한 두 경기에서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이게 사실상 이번 시즌 베스트 11에 가까운 그런 선발 라인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히샬리송 자리만 좀 변화가 있겠죠. 히샬리송만 유일하게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7점을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그 리그컵 경기에서는 히샬리송과 판더펜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결국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보이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다빈손 산체스는 상당히 부진을 보였었고, 또 이제 올리버 스킵과 호이비에르도 정말 부진했습니다. 소유권을 상당히 많이 잃었거든요. 여기 왜 호이비에르 평점은 높게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예요. 두 선수가 소유권을 많이 잃다 보니까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내주는 그런 문제들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 토트넘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잉여 자원들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잉여 자원들이 나가야 세이브된 주급이라던가 이적료를 통해서 선수 영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유망주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이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스위치 타운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챔피언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오라는 소리인 거죠.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트넘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유망주니까요. 그리고 리그컵에조차 나오지 못한 레길로는 현재 맨유 임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맨유로 가는 거에 대해 이제 히어리고를 띄운 거죠. 그러면서 구두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했고, 거기다가 흥미로운 거는 1월 임대 파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루크쇼의 장기 부상 때문에 급하게 이제 레길론을 임대로 데려오는 거다 보니까 루크쇼가 복귀하면은 레길론 쓸 일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말 그대로 단기 처방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레길론이 맨유에서 만약에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도 있는 거니까 1월 이적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그건 뭐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 애슬레틱의 에클레시어 기자가 이제 그 풀럼이 호이비에르 영입을 놓고 대화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풀럼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팔리냐 영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풀럼이 팔리냐를 팔려면은 대체자를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이비에르 영입에 급작스럽게 뛰어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텐버그 기자가 탄강가가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이적에 근접했다라고 한 건데요. 최초 보도는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맞다라고 컨펌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 매체들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PSV 에인트호벤이 이제 다빈손 산체스 영입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빈손 산체스 같은 경우는 스타드 렌에서도 영입을 나섰는데 9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을 했는데 토트넘에서 이를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그컵에서 다빈손 산체스가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애슬레틱의 에클레시어 기자가 인테르가 은돔벨레 임대를 고려하고 있고, 은돔벨레는 인테르가 임대에 나선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다만 현재 인테르는 다른 영입 대상이 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안 되면 은돔벨레로 선회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을 판매할 경우에 이제 영입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텔레그래프에서 이제 첼시와 토트넘을 동시에 전담하고 있는 맨로 기자가 토트넘이 갤러거 오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레넌 존슨과 코너 갤러거를 동시에 영입을 할 것이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데일리 메일에서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7천만 파운드로 평가받고 있는 팰리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에베레치 에제와 브레넌 존슨 충격적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에제 같은 경우는 7천만 파운드면은 너무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영입에 나서긴 힘들 걸로 보이고요. 존슨은 계속 얘기들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도 존슨 영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빈손 산체스와 탄강가와 그리고 다이어까지 전부 다 이적을 시킨다면은 그러면 센터백 자원이 3명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문 센터백은 2명인 건데요. 바로 로메로와 판더펜 이렇게 2명 남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벤 데이비스가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에서 뛸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영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이 켈리 영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본머스가 만약에 켈리를 팔게 된다면은 그러면 대체자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자로 다이어를 이적 딜에 있어서 부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 플러스 현금으로 켈리를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켈리 같은 경우는 본머스에서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또 이제 부상이 좀 많았던 선수다 보니까 백업으로는 이 선수가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에는 잘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토트넘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히샬리송이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부상까지 당했다는 데 있어요. 물론 풀럼전에서 히샬리송이 헤딩으로 시즌 첫 골, 마스고리 골을 신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패스 성공률이 29%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무려 19회에 달했어요. 너무 많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체 아웃된 게 이제 부상 때문인 거거든요. 이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확인을 시켜준 건데요. 물론 뭐 히샬리송의 부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해요. 다만 주말 번리전에 출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브레넌 존슨이 오더라도 바로 이제 선발 출전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원톱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는 원톱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는 맨유전에도 70분경에 히샬리송과 페리시치가 교체되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을 했었고 또 이제 본머스전에는 맨유전보다 10분 더 빠른 60분경에 히샬리송이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원톱으로 이동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면서 그리고 이제 버티는 플레이도 잘하면서 원톱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먼저 그 맨유전에는 82분경에 로메로의 롱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받아서 피딩을 해줬죠. 뒤로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메디슨이 측면으로 길게 넘겨준 거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그대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날카로운 대각선 땅볼 크로스를 올린 거를 벤 데이비스가 이제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흘러간 거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벤 데이비스가 슈팅하는 줄 알고 태클 차단에 나섰으나 이게 공교롭게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발을 맞고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되는 행운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건 이 행운의 자책골이 이어진 거는 손흥민 선수의 피딩 플레이에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본머스전 추가골 역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빛을 발했었는데요. 64분경에 토트넘 센터백인 미키 판더펜이 측면으로 내준 거를 페리시치가 그대로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우도지를 향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가 중앙으로 접고 언더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횡패스를 주고 그대로 이제 골문 앞까지 세도에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터치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골라인 바로 앞에서 컷백을 줬고 이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클루세스키가 원터치 방향 전환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가 기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추가 시간 5분경에도 클루세스키의 횡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 등진 상태에서 그것도 두 명과의 볼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고 백패스를 주면서 벤 데이비스의 중거리 슈팅을 이끌어냈고요. 하지만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갔죠. 추가 시간 6분경에는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줬으나 페리시치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죠. 마치 그 케인을 연상시키는 플레이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맨유전과 본머스전에서 볼 경합 승률에서 상당히 준수한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맨유전에는 8회 경합해서 6회 승리하면서 75%의 승률을 자랑했고요. 본머스전에도 6회 경합해서 4회를 승리하면서 66.7%의 경합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찬스 메이킹도 2경기 연속 4회 상당히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 1회는 2경기 연속 빅찬스 메이킹을 했던 거고요. 또 이제 드리블도 상당히 성공률이 높았죠.
성공 횟수도 많고요. 맨유전은 5회 시도에서 3회 성공했고 본머스전은 3회 시도에서 2회를 성공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만약에 출전할 수 없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이 빠진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 윙에는 페리시치와 솔로몬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페리시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페리시치가 활약상도 더 좋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뭐 페리시치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강도 높은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선발로 나오면서 페리시치가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나머지는 뭐 그냥 지난 리그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번리는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리그컵에 나온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폭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베테랑들을 조금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첫 두 경기에서는 어린 선수들로 내보냈다가 대패들을 당했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수비 쪽은 변화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이제 결혼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공격 쪽에서는 포스터 대진의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제이 로드리게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두니의 파트너로 말이죠. 암두니 같은 경우는 지난 리그컵에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골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리그에서는 계속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두니의 파트너가 포스터가 될지 제이 로드리게스가 될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윙은 원래는 마누엘을 계속 주전으로 썼으나 리그컵에서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비드 빈손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죠. 왼쪽 윙도 콜레오 쇼가 기본적으로 선발로 나왔으나 리그컵에서 선발 출전한 블룬 나르센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리그 경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베르게보다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브라운힐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르게는 두 경기 모두 최악의 선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은 16경기고요. 토트넘이 10승 3무 3패로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6경기에서도 4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번리 상대로 11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20 시즌 16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베르통원의 패스를 받아서 토트넘 페널티 박스에서 번리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단독 드리블로 무려 70m였죠? 골을 넣으면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바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그때를 재현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옵타의 예상 승부패는 토트넘 승리 47.1%로 상당히 높고요. 무승부 28%, 그리고 번리 승리가 24.9%입니다. 토트넘 승리 가능성을 5할 가까이 본 건데요. 그 스포츠몰에서는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스포츠키다 역시도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실점하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지 토트넘이 2골을 넣고 이긴다에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전 이후 토트넘은 또다시 승격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스널,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있죠. 즉 토트넘은 번리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널, 리버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승격팀인 루턴타운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즌 승격팀이었던 풀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쳐서 첼시와 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번리선 승리를 통해 리그컵 패배를 씻어내고 다시금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